안녕하세요. 역사랑 동아시아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냉전의 완화와 더불어 동아시아의 국교 회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 영상은 목차 없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냉전의 완화입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1964년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하였고 1968년 1월 달에 남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즉 베트콩들이 구정대공세를 감행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구정대공세는 실패했지만 전쟁의 참혹한 모습 등등이 미국 방송을 통해 보도되게 되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는 반전운동이 커지게 되거든요. 반전운동, 재정부담, 인명피해 등등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 정부는 1969년에 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닉슨 독트린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인 베트남 전쟁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닉슨 독트린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아시아 너희 알아서 수비해라. 이런 원칙이 들어가 있고요. 닉슨 독트린은 냉전의 완화를 알리는 신호탄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평화 공존 체제를 데탕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미국과 소련이 1969년에 핵 확산 방지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1972년에는 전략무기 제한협정 SALT를 체결함에 따라 냉전의 완화가 더욱더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냉전의 완화 이전에 한국과 일본의 국교 회복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인데 미국이 한일 국교 정상화를 두 국가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1964년에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65년부터 미국의 본격적인 베트남 전쟁 개입이 시작되게 되거든요.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국의 요구가 있기도 했고 한국은 경제 개발 자금을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은 수출 시장 확보를 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로 1965년에 한일 기본조약,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일협정이라고 부르는 이 조약이 체결되게 되거든요. 이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한국과 일본에서 모두 반대 시위가 전개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4년도 6월 3일 이 6.3 시위가 전개되게 되거든요.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굴욕적인 외교를 반대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됐고 일본에서는 이런 한미일의 동맹이 결국에는 군사동맹으로 이어져 일본의 평화 헌법 체제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염려하에 양국가 모두에서 반대 시위가 전개되기도 합니다. 이런 한일 기본조약의 결과를 보도록 할게요.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조약이기도 하거든요. 이 한일 기본조약 제2조에 보면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된 조약, 즉 한일 병탄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 일산의약 등등은 이미 무효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미 무효라는 말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다르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1910년 한일 병탄조약과 그 이전의 조약들이 이 조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미 이러한 조약들은 원천 무효다. 그러므로 일본의 식민 지배는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이와 반해서 일본에서는 이 이미 무효를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1910년 한일 병탄조약과 그 이전에 체결된 조약들은 합법적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이런 식민 지배는 합법이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10년도와 이전의 조약들은 이미 무효화 상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51년도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그리고 이러한 조약이 발효되는 52년부터 이 조약들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이 조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일본 식민 지배를 불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또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5억 달러 정도 상당의 유상무상 차관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돈을 일본이 한국에 왜 줬는지에 대한 명목이 없거든요. 이에 따라서 한국이 해석하기에는 일본이 식민지배 불법에 대한 사죄금, 배상금이라고 주장을 하고 일본은 일본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립축하금 형식으로
5억 달러 정도의 돈을 한국에 줬다 주장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와서는 일본이 야, 우리 이때 배상했지 않느냐, 왜 자꾸 배상을 요구하느냐, 사죄 요구하느냐, 이런 논리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결과의 측면을 보면 이 한일 기본 조약 결과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이 이루어지게 됐고 한미일 삼각 동맹이 구축되게 됐으며 일본으로 받은 차관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한국과 일본의 국교 회복을 받고 세 번째로 미국과 중국의 국교 회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중국과 소련의 중소 대립, 중소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1950년대 스탈린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이 흐루시초프라고 하는 인물이 소련의 서기장이 되게 되거든요. 이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체제를 비판하고 자유주의 진영과 평화 공존을 주장하게 되면서 중국과 소련의 대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는 중국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끊기게 됐으며 1969년에는 중국과 소련의 국경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서 중국이 생각하기에 우리 중국이 소련과 대등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국교 회복의 배경으로 작용하게 됐고 미국은 베트남 철군을 앞두고 이런 베트남을 지원하고 있던 중국과 그리고 국경을 맞닿고 있는 베트남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게 되면서 이런 중국과 미국의 국교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를 보면 1971년도에 중국의 유엔, 즉 국제연합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1971년 국제연합에서는 누가 중국의 대표인가라고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래 이런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중화민국, 소련이 들어갔었는데 미국이 베트남 철군을 앞두고 중국을 엄청나게 밀어주게 되거든요. 이에 대한 결과로 중국의 이런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대표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서 안보리, 즉 안전보장이사회의 이 상임 이사국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 타이완은 자이반 타이반으로 국제연합에서 탈퇴되게 됩니다. 이때부터 타이완이 국제적 외교적 고립이 시작되게 되거든요. 추후 내용들은 뒤에 가서 계속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핑퐁 외교를 계기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1972년도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1971년도 일본 나고야 올림픽에 참가했던 미국 탁구 선수단들을 이런 중국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베이징으로 초청하게 되고 평화적인 우호적인 친선 경기를 하게 되거든요. 이를 계기로 닉슨 대통령이 72년도에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마오쩌둥, 저원라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런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동시에 72년도에 미국과 중국의 이 공동성명이 이 상하이에서 발표되게 되거든요. 미중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미국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게 되고 타이완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타이완의 외교적 고립이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73년도 이러한 미중 공동성명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있는 파리 평화협정 체결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78년도 12월에는 미국이 아예 이 타이완과 중화민국과 국교를 단절해버리고 79년도에는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 미중 공동성명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수교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79년도에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이 부분들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과 일본의 국교 회복입니다. 자, 72년도에 미중 공동성명과 같은 해에 이 중일
공동 성명이 발표되게 되면서 중국과 일본이 정식으로 72년도에 국교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게 되고 중국에 대한 전쟁 배상금을 포기하게 되고요. 이러한 중일 공동 성명 그리고 중일 국교 수립의 영향으로 52년도에 체결이 되었던 일본과 이 타이완의 일화 평화 조약이 파기되게 되면서 일본과 이 타이완의 국교가 단절되게 됩니다. 78년도에는 이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 체결되기도 했고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전쟁 상태 종결을 선언하는 그 내용이 중일 평화 우호 조약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한국의 국교 회복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했던 한일 기본 조약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 회복이 이루어졌고 1990년에는 한국과 이 소련의 국교 수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는 노태우 정부로서 북방 외교, 즉 사회주의 국가와 원활한 친선한 관계를 맺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거든요. 이따라 90년에는 한국과 소련의 국교가 수립되게 됐고 하지만 약 1년 뒤에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게 됐습니다. 또 91년도에는 남한과 북한의 유엔, 즉 국제연합 동시 가입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또 92년도에는 한국이 이 베트남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인 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국교를 맺으려면 또 다른 조건이 하나 더 붙겠죠. 바로 한국이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게 되면서 한국과 타이완의 48년도부터 이어졌던 이런 국교 관계는 단절되게 됩니다. 게임을 하다 보면 온라인 게임에서 중국 유저 앞에서 한국인들이 타이완 넘버원, 타이완 넘버원이라고 하면 중국 유저들이 미친 듯이 쫓아오면서 그 캐릭터를 패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 트와이스의 찌위가 타이완 국기를 흔들었다가 엄청난 논란인 사건들도 바로 이 국공내전부터 비롯된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할 수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기 때문에 타이완을 국가로 승인하지도 않고 이렇게 국제적인 외교적인 고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이완은 올림픽에 출전을 하려면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고요. 차이니즈 타이페이라고 하는 명칭을 써야 되고 또 국기도 자신들의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올림픽 별도의 국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동아시아 국교 회복 또 시간이 걸리겠지만 연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2년에는 일화 이 평화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일본과 타이완 사이에 정식적인 국교관계, 즉 수교가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시간은 쭉 흘러가지고 64년도에는 한일협정, 즉 한일기본조약에 반대하는 6.3 시위가 발생하게 됐고 65년도에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국교가 체결되게 된다. 이게 바로 한일 기본조약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두 국가 사이에 수교가 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69년도에는 대탕트, 즉 평화 공존, 냉전의 완화를 알리는 이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기도 했으며 71년도에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71년에는 중국이 유엔에 가입을 하게 되고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타이완은 유엔에서 탈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72년도인데 72년도에는 핑퐁 외교의 결과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고 이때 이중 공동성명이 발표되게 됩니다. 이중 공동성명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해에 중일 공동성명이 이루어짐에 따라 역시 똑같은 조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함과 동시에 이때 중국과 일본의 정식적인 국교, 즉 수교를 맺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또 78년도의 상황을 보면 미국과 타이완의 국교가
이제 단절되고 또 79년도 1월 달에는 자, 미국과 자, 중국이 국교를 맺는 이중 수교의 그런 모습이 있고요. 또 78년도 여기 당겨서 적을게요. 자, 중국, 일본의 중일 평화 자, 우호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전쟁 상태의 종결을 자, 알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90년에 보면 자, 소련과 한국의 수교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자, 91년도에는 소련이 해체를 하고요. 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을 하게 됐으며, 92년도에는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중국과 수교 관계가 맺어지기도 했다. 이런 동아시아 국교 회복의 흐름들을 꼭 이해를 해주시기를 자, 바라겠습니다. 안 지울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동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